자, 자녀가 있어요. 28살인데 현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2021년 초에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았다고 해요. 분양 가액은 5억. 자, 부모님이 현재 2주택 상태라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 12%,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세 번째 주택, 네, 그럼 12%잖아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아는데 자녀의 주소로만 분리시켜 놓으면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나요? 이게 세대 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세대 분리. 만약 가능하다면 주소 분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요 케이스거든요. 한번 네. 볼까요? 아버지가 한 채 갖고 있고 네. 어머니가 이제 한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그 분양받은 아파트는 나중에 완공이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이 취득세 주택수는 이제 세대를 갖고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동일 세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이제 주택수가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네. 결국 C주택을 취득할 때는 3주택 상태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12%의 이제 그래요. 취득세율이 내야 됩니다. 네. 아까 분양가액이 5억이라고 하면은 네. 6천만 원이에요, 취득세가. 6천만 원이요?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자녀가 네. 만약 이게 중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6억 이하기 때문에 1%의 취득세율 5%만 이렇게 5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게요. 12배 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 네. 이렇게 상담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세대를 잔금 치르기 전에 분리시켜 놓으면 이제 네. 빠져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잔금 핵심. 전에? 예, 네. 맞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결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는 실질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소를 떨어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은 동일 세대로 봐가지고 주택수가 포함돼요. 네.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실질이 중요하지 않고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표만 떨어뜨려 놓으면은 내가 실제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별도 세대로 이렇게 볼 수 그래요? 있어요. 전 이제 상식적으로 네. 주소를 분리시켜놔도 같이 네. 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되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에서의 세대의 개념하고 네. 취득세의 세대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대 판정은 네. 주택을 계약한 날짜가 네. 아닌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취득한 판정을 날. 합니다. 그럼 취득한 날이면 잔금일 그렇죠.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잔금 지급일을 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 같은 아까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계약 당시에는 3주택이니까 네.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취득세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취득일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럼 자녀 입장에서 독립세대 하나의 세대가 네. 돼가지고 네. 그 세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주택이 세 채가 아니고 한 채네요. 네. 그러면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분양가액이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의 취득세율이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 상담 굉장히 오신 분도 많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다고 하면 또 요건도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이 질문하신 분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네. 자녀가 28살이래요. 네. 그러니까 30세가 넘으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 그 30세 미만에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는 네. 그럼 다 세대만 분리시켜 놓으면 다 될 거 아니에요. 네. 세대 분리시켜 놓고 주택 사면은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면은 네. 다 기본세율이 적용받겠네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법에서는 네. 배우자하고 이제 결혼 안 한 30세 미만의 자녀는 설령 세대를 분리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아까 네.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세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질문하신 분은 28살이에요. 네. 그러면 세대 분리한다 할지라도 별도 세대를 볼 수 없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근데 예외가 그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소득이 있으면 예.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소득은 월 기준으로 해서 73만 원인데 왜 73만 원이 나왔냐면 네. 이 중위소득이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네. 중위소득이 우리가 이제 한 180만 원인가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 외에 40%였기 때문에 73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이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됐는데 좀 올해 늘었네요. 조금 올랐어요. 이건 아르바이트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일시 우발적 소득은 인정을 안 하고 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거를 갖고 이제 판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실무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이제 취득세 신고할 때 네. 30세 미만의 자녀는 이제 소득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소도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소득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네. 그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를 이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다시 들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일단은 그 취득일 전까지만 세대 분리를 해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예. 주소 해놓고 같이 살아도 상관없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세대 분리 요건을 갖췄느냐.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30살 이상이어야 되는데 30살 미만이라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소득이 있으면 예. 주의 소득의 40%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73만 원 정도 수준이 있으면 세대 분리 요건으로 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취득일이 전 이제 좀 헷갈렸는데 예. 취득일이라고 하는 건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그렇죠. 내지는 잔금일. 예, 맞아요. 요 기준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받고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은 잔금 치르기 전에 주소만 분리시켜 놓는다고 하면은 요 자녀 입장에서 독립세대로 인정돼가지고 본인 것만 주택을 갖고 판정을 한다는 거죠. 요걸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막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아까 12배. 12배 엄청나요. 500만 원이 이제 거의 6천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크죠. 이걸 몰라서 못하는 분도 정말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네. 알면 쉬운데 이제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게 많죠. 이걸 좀 나라에서 알아서 이렇게 좀 잘 알려주면 좋은데 알아서 챙겨야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또 자기 재산 자기가 챙겨야 그죠.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좀 어렵고 귀찮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30세 미만 자녀 세대 판정 요건에 이제 나이가 30세 미만 이상이 되는데 미만이라도 결혼이나 아니면 소득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상관없네. 결혼했다가 이혼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해당되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한번 다시 보세요. 요건은 일단 형식만 갖추면 된다. 그러니까 취득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해놓으면 되는데 취득일은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 요건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세대 분리 요건을 이 자녀가 갖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3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30세 이상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안 됐다.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주의 소득의 40%니까 약 73만 원. 근데 이게 일시 한정적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30살이 안 돼도 결혼을 했었으면 된다. 네, 가능합니다. 또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와도 상관없다. 네. 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런 경우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자, 어렵죠? 저 지금 이게 두 개 했는데 머리가 지금 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남편 명의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 두 개의 주택 중에 한 주택을 부인에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부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증여 취득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산 거, 그러니까 유상취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유상취득세,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증여로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내야 되는 취득세율은 3.5%예요. 일반적으로요. 네. 아까 유상으로 취득할 때처럼 이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네.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센 거죠. 엄청 세죠. 4배 정도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뀐 예, 것들이죠, 맞습니다. 최근에. 네. 예, 맞아요. 당초에는 이제 돈 주고 샀을 때만 취득세를 중과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사고 이제 부모님한테 증여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증여 쪽도 이제 막아놓은 겁니다. 거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12%의 중과 취득세를 이렇게 적용받으려면은 네.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12%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증여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네. 두 번째는 증여 당시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3억 원 이상이요.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비조정 대상지역에 소지한 주택은 뭐 주택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이제 3.5%의 낮은 그러네요. 그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 대상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에 미달하면은 네. 또 3.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조정 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이상일 때만 증여로 취득했었을 때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여 취득에 따라서 무조건 12%를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두 가지 요건 조정 대상에 있는 주택일 거 없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 상관없다는 거. 근데 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이 넘으면 중과세율 12%를 내게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어휴.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그래요? 예,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 네. 12%가 적용돼야 되는데 네. 이때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주는 사람, 네. 그러니까 증여자겠죠. 네. 주는 사람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은 네. 받는 사람의 주택이 몇 채 있는지 상관없이 아까 중과세율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그래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1세대 1주택자 상태에서 주는지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래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주고 나면 집도 없는데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다주택자가 이렇게 주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외가 적용받기는 그러게 이런 힘든 경우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없겠네요. 어쨌든 간에 부모가 주택이 1주택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과세율이 없다는 거. 네, 예, 이런 맞습니다. 예외가 있네요. 그럼 질문자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네. 남편 명의로 이제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본인 명의로 합산돼서 과세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부부 합산이 아니라 인별로 그렇죠. 나뉜다는 인별로 거죠. 나뉘는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해서 각자 좀 낮추려고 예,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뭐 1세대 몇 주택 얘기를 하다 보니 부부는 하나다라고 해서 이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도 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양도세만 그렇고 네. 종부세는 인별 과세다. 각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분이 증여를 통해서 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금을 줄이는 방법. 예. 그 얘기하는 그래서 거군요. 비주택을 이제 부인한테 이렇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네.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이래요. 네. 그럼 만약 이 비주택이 이제 부인이 이제 증여 받았을 때 네. 주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세금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뭐죠? 첫 번째는 증여세. 증여세. 네. 증여 받았으니까 공짜로. 네. 두 번째는 증여 받고 이제 등록할 때 취득세. 취득세. 예. 근데 증여세는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가 이제 배우자 공제 적용돼가지고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 주택은 시가가 6억 원이래요. 그러면 6억 받아도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증여세는 낼 게 없습니다. 그 배우자 공제에서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가 기준이라는 거죠. 증여는 무조건 시세를 갖고 판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는 6억 10년 단위로 이제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여세는 안 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여세 제끼고 네. 취득세 한번 보면은 네.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이에요. 네. 근데 만약 이 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네. 어차피 비조정 대상이 있으면은 3억 이상이어도 네. 아까 취득세율이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5%니까 네. 그 1,400만 원을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까 증여세는 시세를 갖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네. 취득세는 이게 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갖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 그래요. 예, 그걸 갖고 이제 부과를 좀 합니다. 낮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적용되는 세율 적용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게요. 네. 만약 근데 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네. 그럼 아까 12% 중과되는 요건을 다 갖췄네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고. 그럼 12%네요. 어휴, 그러네요. 4억에 12%니까 4,800만 원이 나옵니다. 4억짜리 사는데 4,800원을 내야 되네. 그러니까 1,400만 원 낼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에는 1,400만 원 냈는데 이제는 지금 4,800만 원까지 이제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해가지고 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취득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좋습니까? 네. 이건 또 다른 문제. 그러게네요.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3년 동안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나눠 가질 때 여기서 나온 이제 취득세 4,800만 원. 예.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하게. 또 이 증여한 주택을 또 언제 팔 건지 그거에 맞아요.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부부간에 이거를 언제 팔지 또 어떻게 할지를 좀 정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금액 또 증여를 통해서 이 생기는 취득세 어떤 게 더 좋을지 이건 세무사님하고만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